2022년 11월 3일자 그 조선일보의 송이달 에디터께서 갈림길에 선 한국경제, 인재 신산업, 기업 환경에 선구를 걸어야 된다는 주제로 아주 좋은 기사를, 특집 기사를 썼네요. 좀 인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마스크 때문에 그 발음이 좀 명료하게 나올지 의문인데, 이분이 이제 세 가지 주제로 한국을 떠나는 기업, 그 다음에 고급 인재가 아, 없다, 반도체만 보인다, 이런 주제로 썼는데요. 개요는 이렇게 정제를 해놨는데요. 한국 경제가 생산, 소비, 투자 감소와 부동산 정시 하락, 그 다음에 개인, 기업, 정부 부채 증가까지 한국 경제는 난국에 지금 현재 뭐 빠져 있다. 악재가 쏟아지고 있다. 이런 그 위기를 이야기를 해놨는데요. 음, 그 정부는 12대 국가 전략 기업 육성 같은 그 목표 달성 기반으로 그간에 허물어져 왔던 그 어떤 기반을 다시 살리고자 어,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인재 양성, 신사업 발굴, 이 모든 것이 지금 10년 넘게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그 글로벌 정책적 연구원장께서 음, 말씀을 했다고 하는데, 음, 뭐 상당한 위기 같습니다. 저 판단에도. 첫 주제로 한국을 떠나는 기업인데요. 한국의 그 세금이 엄청납니다. 그 지방세를 포함한 그 법인세율이 무려 27.5%, 상속세는 60%를 넘습니다. 이건 OECD의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고 하죠. 그리고 그 우리나라 기업 환경 그는 그 CEO 형벌 공화국이다. 형사처벌 조항이 무섭게 들이대고 있죠. 이건 참 외국 경영자들도 과태료나 이런 과징금으로 해결이 가능한데도 이렇게 그 형사처벌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외국인들이 그 한국 근무를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 노동시장 규제 관련 경제 자유도가 그 162개국 중에 파키스탄 137도 못 찍어도 못한 145위라고 합니다. 경경련은 이런 이제 그 이야기도 있었는데 지난 10년간 2011년부터 약 4만 9천여 개 일자리가 유출되고 매년 7조 5천억 투자 순유출이 발생했다. 고 이제 추정하고 있는데 참 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 최준선 성대 행정학 교수께서는 이제 그 이런 시각, 기업과 기업인을 악의 뿌리로 보는 그 70년대, 80년대 운동권 논리에서는 빨리 벗어나야 되고, 빨리 기업하기 좋은 경제 토양을 마련해 줘야 된다. 그렇게 바꿔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군요. 두 번째 주제가 고급 인재가 없다. 이 산업 현장의 필수 인력 부족 현상이 그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 집계로 2002년 상반기 국내 부족 일손이 64만 명이라고 합니다. 작년 41만 명보다 56% 늘어난 숫자인데요. 그야말로 인재 구인난입니다. 인재 구인난은 첨단 업종일수록 더 심하죠. 반도체는 올해 13,000명 대졸 인재를 필요로 한데 정작 그 수급될 수 있는 인원이 9,000명 선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턱없이 모자란다 하고요. 그리고 그 자동차나 해양, 2차 전지 분야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엄청난 그 인력 부족이 심화되고 있는데 조선의 경우도 향후 5년 동안 4만 3천 명 전문 인력이 추가 투입되어야 된다 하고 2차 전지에도 약 그
3,000명 정도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다 그 중국은 국내 그 기술자 연봉의 3배 내지 4배에 달하는 파격 조건을 제시하면서 우리나라 인재를 빼가고 있는 게 큰 부담이죠. 이런 경우입니다. 해외에서 교육받은 우수 인재는 국내로 돌아오지 않고 국내에서 그나마 키운 인재는 해외로 속속 유출되는 그런 심각한 현상입니다. 그 다음 주제가 이제 그 우리 한국 경제는 반도체만 보인다. 이 반도체가 그 단일 품목으로 2위인 석유 제품, 3위인 자동차 수출액 합방보다 많다고 통계가 나오죠. 수출액 20% 담당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10대 그 우리나라 경제의 주력 업종이 지나치게 오래 이제 그 이런 품목에 의존하는 게 그 상당히 그 리스크죠. 리스크고 우리나라 수출 10대 품목이 지난 10년 전과 똑같다. 이건 이제 그동안 한국 경제가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은 그냥 제대로 구조조정도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연구위원 김경훈 님이 말씀을 하셨군요.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4월, 2022년 4월까지 우리나라가 7개월 연속 무역적자 행진을 하고 있는데 건국 이래 최대 무역적자라고 합니다. 356달러 최대 무역적자인데 이것이 곧 반도체 수출 부진이 큰 원인이고요. 요인이고요. 이렇게 그 메모리 반도체 업황에 따라 국민 경제가 요동치는 게 큰 그 문제점의 양상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제조업은 세계 정상급입니다. 제조업은 세계 정상급인데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이 반드시 육성돼야 된다. 끌어올려야 된다. 그래야만 좋은 청년 일자리 창출, 민생 안정이 가능하다. 그 뭐 몇 년 전부터 금융, 파이낸스, 그 다음에 의료, 메디칼, 교육 같은 고급 서비스 업종을 그 반도체에 버금가게 성장 원천, 성장 동력으로 키워야 된다는 게 여러 차례 주장이 되고 했는데 이거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정책 위반자나 정부나 대통령은. 그렇게 이제 그 기사를 마무리했는데 상당히 그 진지한 이야기를 많이 기술을 해놓은 것 같아서 언급을 해드렸고 말미에 그 권태신 한국경제원장 이분 예리하신 분이신데 옛날에 국무조정실에 계신 분 아닙니까? 국무조정실장 하셨습니까? 네. 그분이 뭐 통상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지금 바깥에는 자유무역주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그 자국 이익 최우선주의와 공급망 재편이 한창이다. 이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유리한 그 그런 그 정책을 위반해야 되고 경제 주체들의 강한 의지와 유연한 발상이 필요할 때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 직전 정부 문재인 정부가 남긴 그 부정적인 유산 어려운 국내외 여건을 감안하여 정치권과 기업, 정부가 적어도 10년간 일관되게 경제 활성화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잠재 성장률 0%대 또 곤두박질 칠 것이다. 뭐 아르헨티나 뭐 옛날에 그런 그 사례가 많죠. 이웃 일본도 한 15년 어려웠지 않습니까? 잠재 경쟁률 성장률 10%대로 떨어지면 모든 국민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이 또 말미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치인과 국민들이 구시대적인 반기업, 반부자, 이런 정세에 계속 머물러서 경제를 정치화해서 모두 가난한 나라에서 살게 만들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강조를 했고, 기업 또한 유능한 인재에게 가감한 성과 보상,
방식을 도입해서 활력과 창의 기풍을 불어넣어야 한다. 이렇게 설파를 했습니다. 갈림길에서는 우리나라 경제 참 떠나는 기업, 한국을 떠나는 기업을 잘 잡아야 되고 고급 인재 유출도 잡아야 되고 반도체만 보여서는 우리나라가 아, 안 된다. 이런 성장 동력 발굴에 내려내야 된다. 이런 측면을 강조를 하셨군요. 네, 좋은 기사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